정말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정치권 이야기입니다. 이거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산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우리 지역민들의 삶은 얼마나 투영되고 있을까요? PK 정치 토크 최형두 경남대 교수, 하기남 변호사 두 분 모셨고요. 이거 뭐 예산이 전쟁을 둘러싼 대결이 마치 우리 창과 방패의 싸움 같습니다. 이거 혈세 낭비를 막아야 된다. 네. 아니다. 지금 재정을 좀 더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로 만들어야 된다. 좀 이런 이야기가 팽팽히 맞섰는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이게 이제 국회는 이제 국민의 예산,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잘 되고 또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고 하면은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네. 그럴 때는 이제 확장 재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기업 스스로 투자하니까 또 재정을 많이 안 풀어도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세금도 덜 거치고 경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1%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써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올해 정부가 지금 지출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한 9내 10% 커진 513조 5천억 원입니다. 슈퍼 예산입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문제는 이 예산을 이렇게 펑펑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유한합니다. 이 정부는 임기가 이제 2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빚은 누가 다 감당을 합니까?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예산 문제에서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이게 2011년에 그 당시에 리만 그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당시 정부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여당에서도 그렇고 뭐 많이 쓰자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박지원 기재부 장관이 마치 스파르타 300인 군대가 지키듯이 우리는 재정 부채 비율 30%를 넘지 않겠다라고 그때 지켰거든요. 어렵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 보수 정당의 전통입니다. 너무 국민의 돈을 많이 축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정책의 실패, 뭐 급격한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땜질식으로 돈을 쓰는 이런 문제는 철저히 좀 감시를 해야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PK 지역에 방문한 게 총 15차례라고 그럽니다. 이거 PK만 각별하게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죠. 아무래도 팔은 좀 안으로 기울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그걸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좀 부산을 좀 더 챙기는 건 맞지만 꼭 부산만 챙기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거제니까요. 그 아시안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유치하고 경남, 부산, 울산이 있는 이 PK 지역에서 유치했다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상징적 행사가 아니라 예컨대 이 중요한 손님들을 모셔놓고 김정은 데려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문제에 자꾸 초점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게 김정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이 귀한 손님들 잘 모셔가지고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가 살 길이 남방 경제입니다. 우리 정부도 알고 있어요. 아시안이 인구가 10억이고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고 그래서 이 아시안과의 경제를 강화하는 방안들. 근데 좀 저는 이번에 좀 상징적인 조치들. 근데 창원이나 마산 이런 곳에 아시아 공과대학 왜 우리가 공업 지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MIT에 버금가는 아시아 공과대학을 아시안 국가와 공동으로 설립해서 우리의 창원의 기계기술 또 마산의 로봇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해양 기술 합쳐서 이런 것들을 아시안 국가들이 공유하도록 하겠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또 새로운 어떤 훈풍도 불러일으키고 하는 이런 좀 경제 동남풍, 동남아의 힘을 끌어와서 또 우리가 동남아에 또 수출도 하고 해서 함께 새로운 그 중국이가 특별히 우리를 자꾸 경계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일본과는 지금 마찰이 많고 힘든데 이 새로운 돌파구를 동남아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단순한 어떤 정치권에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성과물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당연히 저희들도 동의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뭐 이렇게 지역 사정은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발표된 전국 시도지사 지지율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시 가운데서는 부산이 꼴찌고 광역도 가운데서는 경남이 꼴찌인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참 이건 공평하게 하는 조사입니다. 특별하게 김경수 지사나 오거돈 시장이 불리하게 나오는 질문을 하는 조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왕이면 되게 사실은 좋게 답해 줍니다. 못해도 김경수 지사의 경우도 사실은 기대가 컸는데 인구 추계를 서울대에 용역을 줬어요. 그랬더니 계속 경남의 인구가 급격히 준다하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3만 명씩 준답니다. 또 2050년 뒤에는 5만 명씩 줄고. 근데 거꾸로 공무원은 또 늘었습니다. 도청 공무원이 5,900명대였는데 이걸 6,000명대로 바꾸고 그랬어요. 5,000명대, 6,000명대. 이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을 누리면 그 공무원 연금까지 해서 계속 네. 그 재정적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유능한 공무원 충원해야겠지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린 조직이 보면 기획단, 추진단 이런 겁니다. 네. 옥상학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영남에 그러니까 특히 뭐 우리 부울경 지역의 자유한국당 다선 의원들이 불출마 카드를 슬그머니 접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육선이죠. 예, 부산의 김무성 의원이 이른바 또 흠지론 발언을 하면서 다선들 그리고 또 이거 탄핵 과정에서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부터 자유한국당 그리고 저 우리공화당이죠. 네. 통합 가능할까요? 우리 지역에서 다녀보면은 네. 사실은 그 마산 하포라든가 마산 네. 지역이 굉장히 그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세가 강하던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 네. 이제 그 지방 선거에서는 많이 좀 네. 뒤집혀지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네. 합쳐야 된다는 국민적 압력이 높습니다. 원래 이게 분열은 진보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네. 좌파의 트레이드마크인데 그 좌파끼리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노선 투쟁하는 게 원래 이 좌파 진보의 트레이드인데 이게 교수님 하실 말씀이 저 지금 변호사님 하실 이게 말씀이 지금 있겠지만 좀 이따 듣기로 하고요. 보수가 분열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건 뭐 이제 정권을 잃었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감옥에 가 있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되는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했듯이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네. 서로 남 탓만 하는 그리고 나는 슬그머니 네.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참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그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국민적 압력이 이제 조금 점점 더 높아질 거로 보고요. 그런 네. 과정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말도 나올 텐데 네. 우리가 어쨌든 잘못해서 당시 대통령이 지금 저 탄핵을 당하고 지금 옥중에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습니다. 그 사실 인정하고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는 책임지는 모습과 함께 그러나 나라가 더 이상 절단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일단 예. 당연론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각자 다른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그 바른미래당이라든지 그리고 대한애국당에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당장 지금 대한애국당에서는 뭐 이거 여러 가지 미안합니다. 우리공화당에서는 예. 당장 우리공화당에서는 탄핵 오적 뭐 이렇게 처리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껴안을 수 있을까요? 탄핵 오적하면 벌써 지금 김무성 의원, 홍준표 전 지사까지 다 포함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사자들의 결단도 있을 거라 보고요. 네. 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 지금 우리가 모두 분열돼서 그리고 손을 놓아서 네. 다시 한번 이 저 우파들 또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네. 정말 그 책임을 지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거거든요. 네. 자, 지난해 4월 창원 성산 보궐선거 결과 한번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보다도 불과 504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에서 출마를 안 했으면 자유한국당 강기훈 의원이 당선됐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죠. 예, 보수 통합의 3대 조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계획 보수로 나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이 제안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는 뭐 특별히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면 무엇이든 따르겠다라고 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육성이라든가 박근혜 저 뜻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직 대통령을 옥중에 두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고 더구나 사실은 또 고령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은 빨리 어떤 정치적인 복권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금 현직 대통령, 현 정부가 그걸 쥐고 있는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의 키워드로 말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도 교수님 어떤 주제 고민해 오셨습니까? 네, 저는 정치도, 경제도 불어라 동남풍. 이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을 앞두고 동남풍을 이용해서 이제 큰 성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동남풍은 이제 사실 배를 멀리 띄우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고 또 우리 역대의 우리 한국 정치사에도 보면은 동남풍을 일으킨 정당이 대권도 차지하고 또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특별히 동남권 경제적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침 아시안 정상회담도 열리고 이번에 우리 아시안과의 경제적 협력을 더 강화하고 그걸 새로운 경제적 동력으로 삼고 또 좀 규제도 풀고 좀 대한민국 한번 다시 동남풍을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두 분 다 이게 경제와 또 관련되는 또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